안녕하세요. 춘대TV의 춘대씨입니다. 예, 오랜만에 뵙죠? 오늘은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막 우르르르르 퇴직 시장에 쏟아져 나오는 그런 현실을 보면서 퇴직 생활에 대한 솔직한 토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남편이 퇴직했습니다의 저자 박경옥입니다. 네, 네. 우리 저자님을 모시고 남편과 아내의 예. 퇴직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저는 퇴직 후에 어떻게 살지의 저자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 퇴직했을 때 남편의 심정하고 예. 또 남편이 퇴직했을 때 예. 아내의 심정을 네.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남자 입장에서 퇴직한다라는 것은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장으로서의 위치 이런 것을 상실하는 큰 의미도 있고요. 또 회사에서는 공고하게 자리를 잡은 그런 입장에서 느닷없이 퇴직을 하게 되니까 회사로부터 버림받은 느낌, 또 회사에 대한 신뢰감도 많이 떨어지고요. 용도 폐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그 자신에 대한 실망감이 굉장히 저를 우울하게 했어요. 또 미래에 대한 준비도 없었기 때문에 되게 앞날이 불안했습니다. 저는 그런데 우리 아내분들은 이렇게 퇴직 남편을 맞으시면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네. 저는 이제 50살 이후에 남편하고 저하고 나이 차가 3살인데 내가 50살이 됐을 때 남편 53살이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50살 될 때 이제 준비해야 되겠다. 퇴직에 대해서 그랬는데 마침 그때 퇴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만 했지 사실 생각만 했는데. 아무 준비도 안 했는데 저는 이제 조금 예상은 한 건 왜냐면 남편이 임원으로 있었으니까 연말 되면은 이제 아무도 안 부르면 끝나겠구나. 그렇죠. 또 네. 그 남편이 마지막 그 이제 그 한국 그 영업을 총괄했던 그 자리가 누구든지 바뀔 수 있는 그런 자리였거든요. 그래서 네. 예상은 했는데 막상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뭐 이제 능력 있는 남편이니까 곧 다시 취직하겠지라는 제 기대를 담아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다행히 또 진짜 몇 개월 있다가 취직이 됐어요. 그랬어요. 예. 그렇지만 그 이후의 삶은 또 다르게 펼쳐지는 거죠. 네. 하여튼 뭐 대기업이나 공기업이나 임원으로 계신 분들은 임시 직원이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래서 항상 연말이 되면 불안불안 그렇죠. 하기는 하죠. 네. 근데 이제 남자들이 퇴직 당했을 때의 그 심정하고 예. 그런 남편을 보는 아내의 심정은 많이 그 심리적으로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퇴직하면은 남자들은 보통 어떤 꿈을 꾸고 있고 예. 또 아내분들은 그런 퇴직한 남편에 대해서 어떤 그 생활을 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그런 게 또 있을 거예요. 좀 차이가 나죠. 그렇죠. 네. 이제 남자의 입장을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남자들은 퇴직을 하면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내가 가정을 위해서 30년간 혹은 뭐 35년간 온 그 생활을 다 바쳐서 희생을 했으니 네. 이제는 편안하게 나를 위한 삶을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가족들도 나를 좀 편안하게 대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일단은 앞서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막 한 1년간은 마음껏 놀아야지. 이런 생각들을 네, 이제 네. 하게 됐습니다. 네. 아내들은 어떠신가요? 저는 이제 남편이 퇴직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해외여행을 가자 이랬어요. 해외여행 좋죠. 그래서 진짜 그러면 어디를 갈까? 뭐 회사에서 뭐 조금 이렇게 보조해준 돈이 있었어요. 그래서 늘 뭐 세계 테마 기행 뭐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그럼 어디를 갈까? 남편은 막 그 어디에 호텔에 가가지고 그냥 푹 쉬면서 막 그 스킨스쿠버를 하고 이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다 이렇게 이런 그때
쪼였던 그 영업 실적이라든지 이런 걸 다 내려놓고 싶다고 그랬는데 저는 사실 터키 그 막 세계 테마 여행에 보면 막 버섯 구름산이 있고 막 이런 데를 가보고 싶은 거예요. 예. 그래서 남자들이 보통 이제 퇴직을 하면 해외여행을 제일 먼저 눈 돌리게 되죠. 그래서 둘이서 이제 조율을 하다가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좀 더 큰 돈이 드는 데를 한번 가보고 음, 그러면 스킨스쿠버 하는 데는 동남아니까 좀 가깝지 않냐. 음. 그래서 그건 또 다음에 가기가 조금 쉬울 것 같다. 그렇게 둘이 조율을 해가지고 터키를 이제 갔다 왔어요. 터키. 예. 저 아직 못 가봤는데 아, 그래요? 추천할 만한가요? 네네네. 아, 예. 그래서 갔다 오고 나서 이제 남편이 이제 집에서 쉬니까 아, 천국 같다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세상이 있었구나. 논다라는 네. 것은 항상 기쁨을 주죠. 아니, 아침에 6시 일어나서 막 그렇게 옷을 준비 안 해도 되고 그래서 참 좋다고 그랬는데 저는 오늘 제끼는 또 뭘 먹을까? 뭐 이렇게 하면서 처음에는 밥을 신경을 많이 썼는데 네네네. 근데 이제 남편이 뭐 굳이 이렇게 신경 써서 밥을 해라 이런 말을 안 하죠. 그렇지만 이따가 돈을 벌어 왔으니 고맙잖아요. 고맙죠. 고마운 건 아시죠? 네, 알아요. 고마우니까 처음에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근데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 처음만큼은 신경을 좀 덜 가게 되더라고요. 퇴직하시고 나서 네. 뭐 안타깝게 생각되거나 네. 혹은 네. 또 어떨 때 보면은 불편하다 이렇게 느낄 때가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얘기 한번 해보실까요? 네. 좀 안타까운 점은 이제 남편이 정말 능력자라고 저는 네네. 생각했고 그리고 또 회사 생활의 꽃이라는 음. 임원까지 했는데 임원까지 하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또 나와도 뭐 충분히 또 사회에 필요로 하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죠. 네, 예. 근데 막상 나와 보니까 세상은 또 그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참 안타깝다 이렇게 어디서 불러주는 데가 네. 없고 알아주지를 않는다라는 얘기죠. 네네. 그래서 이제는 정말 그 허불판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구나. 네네네. 세상 이제 아무도 세상이 나를 아는 건 아니고 내가 세상을 알아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여자들이 좀 현실을 빨리 파악하잖아요. 그죠? 현실 적응력이 좀 더 빠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제 남편이 집에 있으니까 네. 처음에는 되게 이제 밥도 열심히 해주고 막 이렇게 했는데 좀 불편한 점은 뭐냐면 저는 이제 집에서 주로 이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또 밖에 나가서 뭐 강의도 듣고 그렇게 했는데 네네. 남편도 같이 집에 있으니까 남편도 다행히 책을 좋아했어요. 네네네. 그래서 책을 좋아해서 늘 이렇게 연구도 하고 책을 읽고 막 그랬는데 같이 있게 되니까 내 사생활이 너무나 드러나는 거예요. 사생활이 있었군요. 저 사생활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거 좀 뭐 친구들이 전화가 와도 그렇고 아니면 또 내가 어디 나가면 뭐 쓸데없이 막 뭘 하는 거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내 생활이 드러나니까 그게 불편한 거죠. 뭐 남편 자체라기보다 그 부분이 좀 불편했죠. 그러니까 남편이 회사 생활 다니실 때는 회사 일에 전념하느라고 나의 그 사생활 영역이 보호가 됐는데 같이 있다 보니까 너무 알게 되니까. 네. 상대방을 잘 안다라는 거, 많이 안다라는 것은 좋은 측면도 있지 않나요? 근데 조금 이제 한 70-80%만 알고 100% 이렇게 다 드러나는 건 좀 그래요? 불편하죠. 네. 나만의 세계가 이렇게 보존되기를 바라는 그런 것도 있죠, 그죠? 네. 그런 면에서 좀 불편한 점이 있으셨군요. 네. 또 이제 남편 연세가 또 어떻게 되시나요? 퇴직했을 때는 55살. 네. 55세면 제가 이제 퇴직할 나이하고 예. 비슷한 연배니까 네. 저도 뭐 아마 남편도 이제 그랬을 거예요. 네. 나는 아직도 열정이 되게 많고 건강도 뭐 허락하고 그렇죠.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이 엄청 많을 거다 하고 은근히 재취업을 기대할 수도 있고 자신만만했는데 막상 나오니까는 나라는 존재를 사회는 안 알아주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일자리 찾기도 굉장히 좀 힘든 그런 이제 생활을 했는데 제가 이제 일자리를 찾으려고 처음으로 이제 이력서를 한번 써봤어요. 예. 그랬더니 이력서 경력란에 딱 한 줄 들어가더라고요. 내가 너무 사회생활을 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동안 열심히 일해 오셨는데. 남편은 어떠셨어요? 이력서 한번 써보셨나요?
아니 남편도 같은 네네. 직장에서 27년을 보냈으니까 어. 이렇게 쓸 일이 없었죠. 솔직히 맞아요. 말해서. 맞아요. 근데 저는 뭐 이제 그동안에 전업주부로 있었지만 뭔가를 하기는 했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이제 자기소개도 써보고 그리고 뭐 애들 또 대학 보낼 때 자기소개 몇 자 이상, 뭐 1000자 이상 쓰는 거 이런 거 다 해봤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남편이 써놓은 거 보니까 옛날식으로 그 문장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한 문장이 막 한 3줄 정도 되고 이러니까. 3줄 정도. 예, 그래서 제가 좀 고쳐주기도 하고, 오. 예, 그래서 좀, 그렇게 이제 서로 협력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력서 코칭을 해주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남편을 누가 많이 알겠어요. 맞아요, 이제, 맞아요. 예, 이제 남편이 얘기하면, 그럼 이런 부분은 당신의 장점이니까 이렇게 쓰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응원도 해주고 했죠. 저도 결국은 이제 몇 번의 이력서를 써보면서 30 몇 년간의 경력을 단 한 줄로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됐다. 근데 그래서-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30년 동안의 그 회사에서 맡았던 그 직무들 있잖아요. 네. 직무를 좀 세분화해서 쓰면 그렇죠. 단 한 줄로 표현이 안 되고 과거 그럼요. 경력이 네, 네. 뭐 10줄 이상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때는 몰랐습니다. 몰랐죠. 선생님 그때는 몰랐고요. 음. 네. 그리고 그 이력서라는 게 쓰는 사람이 보기 좋으라고 쓰는 게 아니고 보는 사람 입장에서 그 이해하기 쉽고 나의 장점을 확 부각할 수 있도록 쓰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실제 현실은 제가 그렇게 코칭해서 썼지만 재취업이 되는 곳은 거의 없었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또. 예, 요즘 현실이죠. 네, 예, 네. 젊은이들도 취업이 어렵다는데 네. 나이 든 시니어들이 재취업한다라는 건 더 어렵죠. 그리고 50 이상 된 분들을 모셔가는 게 거기서 가서 뭐 사장이 되건 아니면 네네네. 밑에 사람이 되건 그 조직에서는 사실 적응하기도 쉽지 않고 그렇게 그쪽에서 그렇게 원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네. 예. 그런데 이제 또 퇴직하면은 우리 남자들은 네. 야, 나 그동안 엄청 가정을 위해서 희생을 했으니까 이제 나의 삶을 찾고 싶어. 예. 나 실컷 놀고 싶어.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어도 예. 사실은 놀 줄 모르더라고요. 네. 그렇죠. 안 해본 일이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옛말에 고기를 먹어본 사람이 고기 맛을 알고 놀아본 사람이 놀 줄 안다고 네. 30년 동안 일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렇죠. 실컷 놀 수 있는 시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못 뭘 해야 될지 놀더라고요. 모르겠고. 남편은 뭐 하시면서 놀고 계세요? 남편은 물론 이제 책 읽는 걸 좋아했어요. 아, 네. 책 읽는 거. 그래서 이제 책을 읽고 있길래 그러면은 도서관에 한번 같이 가보자. 네네네. 뭐 영화관에도 같이 가지만 영화관은 잠깐 뭐 한 2시간 하면 끝나는데 책 읽는 거는 그렇게 좀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은근히 또 도서관에서 좀 계시다 오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고상한 있었고. 또 취미를 같이 하셨네요. 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다니는 도서관에 같이 가서 좋아할 만한 그 만화 남편이 만화를 좋아해요. 고우영 만화? 네. 정말요? 네. 어. 그래서 그 삼국지하고 이런 거를 세트로 이제 몇십 권 있잖아요. 네네네. 그걸 보면서 이런 세계가 너무 재밌는 세계가 있구나. 맞아요. 배울 게 많아요. 네. 예. 그걸 또 보고 집에 와서 거기에 관련된 TV도 보고 그렇게 또 지내고 또 뭐 친구들하고 스크린 골프도 치고 뭐 이렇게 했죠. 네. 여가 생활을 어쨌든 그 책하고 가까이 하는 네네. 그런 여가 생활을 하셨군요. 아주 부럽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다시 이제 대학을 가게 된 거예요. 공부를 또 네, 했어요? 네. 오. 그러니까 뭐 잘하는 거를 조금씩 살려갈 수 있는 게 또 퇴직 이후의 삶이기도 한 것 같아요. 네. 노후 자금이 선생님은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돼 있으셨나요? 처음에 퇴직금 받은 걸로는 네. 이제 조금은 여유가 있었죠. 근데 애들이 대학생이잖아요. 아들 둘이가 저는 아직 그때 당시에는 대학을 마치지 않는 상태니까 학자금이 많이 들어가니까 맞아요. 퇴직금 그거 금방 끝나더라고요. 남편들이 퇴직하기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네. 자녀들 대학 학자금이 끝났느냐 안 끝났느냐 맞아요. 여기 분수령이에요. 네. 예. 저는 뭐 다행히 애들이 이제 대학을 졸업한 상태라서 네. 그 퇴직을 받아들이는 게 좀 쉬웠을지도 모르는데 그게 제일 큰 문제죠. 그렇죠. 아까 그 취미 생활 말씀을 하셔서 네. 저도 뭐 취미 생활을 네. 좀 이제 즐기고 있는데 어떤 취미생활 하셨어요? 저요. 제가 이제 그 취미 생활을 뭐 되게 많이 해요. 한 10가지 이상 이제 하는데 네.
거기에 막 취미 수집러라는 그런 그 별명을 받을 정도로 열심히 어,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제가 그 직장 생활을 하게 된 것이 저의 본능, 끼하고는 완전히 다른 분야여서 책임감으로 살아오셨네요. 네. 저를 막 자제하고 억누르고 뭐 예. 이렇게 이제 해왔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퇴직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 나를 위해서 실컷 한번 펼쳐보자 해서 이제 취미 생활을 시작했는데요. 저는 그림을 아, 좀 그리기를 원했어요. 어떤 종류의 예. 그림을 그리신 거예요? 수채화 아, 그래요? 제일 네네. 흔한 거죠. 네네. 예. 근데 이제 이 취미 생활이라는 게 그림을 그리다 보면 갑자기 어느 순간이 되면 그림 소재가 막 딸릴 때가 있어요. 예, 맞아요. 그러면 이제 그림 소재 구하러 다녀야 하는데 그때 필수 그 도구가 뭐냐면 카메라입니다. 카메라. 아, 그렇군요. 네, 네. 카메라를 만지작 이제 하게 되면서부터 사진에도 취미가 생겼어요. 아, 그림에 대한 좋은 소재를 찾으러 다녀야 되겠다. 네네네네. 그러니까 그림이 이제 매개체가 돼가지고 네네. 사진으로 이제 확대되고 사진 찍으러 다니려면 어디로 찍으러 다니겠어요? 상가 들러 다녀야 되겠죠? 예, 좋은 소재가 있는 곳으로 네. 다니다 보니까 또 여행이 또 취미가 아, 됐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또 좋은 여행지에는 이제 명산들이 많이 있어서 산도 다니고 이렇게 취미 한 가지를 하다 보니까 자꾸 취미 생활이 그 확대되는 그런 효과를 누리게 됐죠. 정말 건전한 취미네요. 근데 이제 그 취미 생활만 하면서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으면 참 여유 있는 퇴직 네. 생활이지만 네. 저도 뭐 여의치가 않아서 네. 일을 좀 찾으려고 하는데 그 일 찾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럼 취미가 바로 그 일에 연결되지는 않나요? 어, 남들은 이제 그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취미를 통해서 소득을 창출하려고 하면은 네. 전문가적인 입장까지 그런 수준까지 도달을 해야 그럼 하는데 한 10년 걸릴 수도 있겠네요. 10년 걸리죠. 근데 100세 시대를 생각해 보면 지금부터 10년 투자를 해서 취미 생활을 전문적으로 해서 나중에 한 20년간을 그걸로 먹고 살 수 있다면 그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겠죠. 그것도 괜찮은 투자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네. 정말로 전문가 수준에 도달할 정도의 내가 막 몰입할 수 있는 취미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저는 퇴직하면서 그 남자들이 대부분 이제 현실적으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네. 퇴직하면은 잃어버리는 것들, 그렇죠.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적지 않이 실망도 하고 네. 상실감도 느끼는 것 같은데 남편은 뭐 그런 적이 있나요? 저는 그런 적이 있어요. 상실감요? 네네네. 그럼 뭐 이제 직이나 아니면 그 소속에 대한 그런 그렇죠, 상실감도 그렇죠. 다 네. 이제 난 이제 없어졌는데 음. 그러면 새로운 어떤 소속이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니까 네네네네. 어딘가 소속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집 밖에 소속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동네 뭐 그다음에 동사무소 그다음에 좀 이제 더 넓히면 구청 그다음에 뭐 이렇게 서울시 뭐 이런 식으로 더 넓게 가야 되는데 처음엔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넓혀 갔더라고요. 예. 제가 경험해 보니까 집은 소속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요? 예. 회사 생활 30년 하는 동안에 네. 가정은 30년 동안 아내의 왕국이어서 네. 제가 그 소속이 된다라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네. 그 왕국에서 좀 거추장스러운 입장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제가 이제 퇴직하고 한 5가지 정도를 잃어버렸는데 그러세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퇴직하자마자 출근할 자리가 없어진 거 하나, 그 다음에 매월 또박또박 들어오던 로또보다도 귀중한 월급이 없어지는 거.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제 어디 그 사회에서 뭐 네트워킹을 할 때 네. 유용하게 썼던 명함이 또 사라져 버리고요. 그렇죠. 저는 회사 다닐 때 다른 사람들도 뭐 그러시겠지만은 나 회사 퇴직하면 이 회사 안 굴러갈 걸 이렇게 이제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게 이제 그런 힘으로 그 회사를 다닌 거죠. 예, 그게 네. 이제 사실은 회사에서 인정해주는 네. 전문성인데 네. 퇴직하고 나니까는 그런 전문성을 아무 데서도 알아주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네. 제가 이제 자그마한 그 마이너스 통장을 하나 이제 썼는데 네. 회사 다닐 때는 그게 이제 연장이 자주 잘 됐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그 퇴직하고 얼마 안 돼서 은행에 가서 마이너스 통장을 이제 연기를 하려고 그랬더니 처음에는 막 잘 해주는 것 같더니 나중에 재직증명서 한 통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퇴직을 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자마자 서류를 다 걷어가면서 세상에. 선생님은 더 이상 대출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되게 이제 네. 막 실망도 하고 네, 그랬었죠. 충격파가 컸네요. 충격파가 뭐 그런 것들을 당하면서 그러니까 뭐 말로 이루 말할 수 없었는데 네. 예전에는 정말로 그 울타리에서 보호받는 느낌, 네. 직장 생활할 때는 그런 느낌이어서 그런 것들이 나한테 닥칠 줄은 몰랐죠. 우리는 이제 일단 처음에는 마이너스 통장 쓰고 그러진 않고 일단 어, 퇴직금에 서로 쓰고 있었는데 음, 근데 이제 우리 사주 이런 걸 받았거든요. 네네네네. 근데 그 회사가 망해버렸어요. 설마 큰 회사가 아, 글로벌 기업이 망할 줄은 몰랐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우리 사주에 그때 강제로 네네네. 월급 들었던 거 다 그때 갚고 나왔잖아요. 음. 갚아 주고 나왔는데 그 돈이 완전히 그 연기처럼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말 돼지고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사실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요. 많이 준비했다 그래도 음, 돈은 금방 사라져요. 네. 네. 그래서 퇴직하신 후에 지금 벌써 한 4, 5년 지나신 거죠? 우리 6년 됐어요. 6년. 네. 그럼 이제 6년 동안의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퇴직 생활이 어느 정도 이렇게 네. 안정적인 이제 생활이 그게 됐나요? 퇴직에 최적화된 이제 삶이 일상이 되는 거죠. 그 최적화된 모형을 지금 네. 살아가시는군요. 그게 이제 또 퇴직을 너무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아빠가 퇴직을 하니까 네네. 애들이 이제 나도 빨리 벌어야 되겠다. 자립심이 더 그때 커지고. 대학생이었는데 뭐 대학 이후에도 애들이 막 취준생으로 오래 남아 있잖아요. 음. 내가 어떤 회사를 가고 싶고 뭐 공무원을 하고 싶고 이러니까 그냥 부모들이 대주고 우리는 이제 못 대주겠다 그랬어요. 대학 졸업까지는 시켜주는데 그 이후의 삶은 너가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다행히 애들이 빨리 독립하는 계기가 됐고 또 남편이 일을 안 하니까 제가 뭐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제 책을 쓰게 된 계기도 그래 이거를 좀 기록을 해야지. 저는 뭐 원래 이제 글을 좀 쓰던 그게 습관이 있으니까 원래 글쟁이셨군요. 지금 블로그에 쓰고 이제 그런 예. 상황이었는데 이런 내용도 이제 다른 사람들 이제 퇴직하는 분들한테 혹시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쭉 이렇게 기록을 했죠. 잘하셨네요. 그 사이에 뭐 감초 농사를 지어가지고 뭐 이렇게 또 이제 실패라고는 그렇지만 경험을 이제 경험. 돈이 안 되는 뭐 경험을 성공 경험은 아닌 것 같고. 네. 그래서 1년 동안 지었는데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쉽게 되진 않더라고요. 마음이 잘 맞아지진 않고. 네네네. 그래서 이제 기촌에 대한 그런 환상은 좀 버렸죠. 네. 그리고 자충우돌 하면서 맞아요. 6년을 지나온 거예요. 요즘 귀촌에 대한 환상을 갖고 사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그 퇴직하고 노후 생활에 대한 그런 설계를 좀 진지하게 안 하는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앞으로도 살 시간이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만큼 또 남아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대로 노후에 대해서 고민하고 최적화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적화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좀 고민들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근데 생각이 이제 듭니다. 제가 이거 책도 쓰고 이렇게 한 몇 년 지나 보니까 우리가 이제 50살까지는 열심히 물질적인 이렇게 그거 이제 부를 위해서 아니면은 뭐 자식들을 공부를 잘 시키고 이렇게 해서 뭐 아빠도 엄청 노력하고 엄마들도 막 온갖 정보를 동원해서 애들 좋은 대학 보내고 뭐 그렇게 했잖아요. 그것도 자연스러운 삶이긴 한데 한편으로는 그러면 이제 없을 때는 어떻게 살 것이냐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보고 정신적인 영역도 이제 물질적인 영역도 키워야 되지만 정신적인 영역도 좀 키워서 그러면 이제 돈이 적었을 때 어떻게 살 수 있는 방법도 네네네네. 그것도 생각해보고 그걸 이제 실천해 나가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현실 감각을 좀 키우면서 현실 생활에서도 버텨나갈 수 있는 고민도 좀 하고. 실제로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차가 없어요. 승용차가 없이 생활하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그거를 물질적인 것만 따지면 아니야 우리는 차가 없어 뭐 이렇게 서글플 수 있지만 저는 서글픈 게 없거든요. 그냥 전철 타고 다니면 계단을 많이 오르고 내려가서 그냥 이게 일상생활의 운동이구나. 뭐 따로 체육관에 안 가고 피트니스 센터에 안 가도 나는 일상에서 운동하고 있어.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 아까 그 정신적인 영역을 키워가야 된다는 게 일상에서 늘 이렇게 부딪히는 데서 이제 좀 더 삶은 바뀌었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차가 없어. 나는 너무나 건강하게 잘 다녀. 이 건강이 정말
내가 만들어가는 건강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점도 많이 있어요. 퇴직 이후에.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네. 퇴직자들, 퇴직 가정에 대해서 해주고 싶은 그런 말씀 중에 하나신 것 같아요. 네. 예. 저도 그 퇴직자들, 특히 네. 이제 남편분들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하나 있는데, 아, 뭘까요? 뭐 특별한 건 아니고 다들 아시고 계시겠지만, 퇴직하고 나면은 전혀 낯선 사회 생활을 한다라는 것에서 두려움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사실 생각해보면 저도 직장 생활할 때는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직장에서 다 알려줘요. 뭐 때 돼서 뭐 네. 연말 소득 정산하세요, 뭐 이런 거라든지 네. 다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한 생활을 했는데, 그 퇴직을 하고 이제 혼자 생활을 하다 보면 사회에서 요구하는 적시에 필요한 그런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사실은 누가 알려주지도 않고 누가 해결해 주지도 않고. 세금도 제때 내야 되고. 네네네. 제때 안 나면 또 과태료 네, 물어요. 과태료 물어요. 예. 네. 뭐 이런 것들을 스스로 이제 해 네. 나가야 할 뿐만 아니라 네. 무슨 일을 하고 싶어도 본인이 이렇게 이제 첫 발을 디뎌하는데 사실은 되게 두려움이 많아요. 그런 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 네. 거절에 대한 두려움도 많이 있고, 그래서 못 물어보는데, 네. 저는 이제 4년 동안 퇴직 생활하면서 예. 느낀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예. 궁금하면 그냥 물어보고 하고 그건 싶으면 첫 발 내딛고. 회사들이 잘하는 건데. 네네. 네네. 도전 정신. 아. 네, 이 도전 정신은 우리 그 퇴직한 사람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덕목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하고 싶을 때 첫 발을 그냥 무조건 내딛는 용기, 뭐 이런 것들은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정말 궁금하면 물어봐야 돼요. 네네네네. 꽁꽁 앓고 있지 말고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물어보면 요즘 얼마나 친절하게 답변이 돌아오는지 몰라요. 공공기관이나 이렇게 그렇죠. 50%도 있고. 또 네네네. 어디 가든지 정말 내가 질문만 하면 다들 맞아요, 맞아요. 자세히 가르쳐 주거든요. 근데 이제 뭐 과거에 그래도 내가 뭐 임원이었는데, 이게 이제 어깨에 힘이 아직도 안 빠져가지고 이런 거 물어보면은 좀 창피한 거 아니야? 네. 뭐 이런 생각들을 드는 사람들이 있나 봐요. 근데 전혀 창피하지도 않고요. 제가 여기 얼굴에 무슨 밥티 이렇게 묻혀가지고 다닌다고 해서 누가 관심도 안 가져요. 특이하게 보겠죠. 그래서 네네. 부끄러움이라든지 두려움 이런 거 하나도 가질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거는 이제 자기 생각이고. 그러니까. 그게 또 이제 제가 보니까 퇴직 이후의 삶이 이게 너무나도 다채로운 삶이거든요. 색깔이 맞아요. 옛날에 흑백의 삶이었다면 이제는 완전 총천연색이에요. 그걸 이제 조금씩 이제 맛을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뭔가 배우러 오면 이렇게 50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서울시 같은 경우는 뭐 50 플러스 캠퍼스 뭐 이런 게 있으면 가서 여러 사람하고 친구가 되잖아요. 저도 또 선생님 도움으로 제가 책도 내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도와줄 수 있는 세계가 있구나. 꼭 회사의 어떤 울타리 아니라도 우리끼리 울타리도 만들고 서로 품앗이도 하고 서로 선생님이 되기도 하고 되게 재밌는 삶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일은 뭐 죽기 직전까지 일할 수 있으면 최고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일이라는 것이 일 이퀄 돈 이렇게만 생각할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한다면 뭐 좋겠지만은 돈이 따라주지 않는 일, 예를 들어서 뭐 재능 기부한다든지 사회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도 좋은 일 중에 이제 하나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일과 여가 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은퇴 생활이라면은 되게 좋지 않겠어요? 그렇죠. 저는 그 은퇴 생활을 가끔은 새로운 출발의 한 기점이라고 생각하면서. 퇴직 이후의 삶. 네네네네. 퇴직 이후는 퇴직이죠. 은퇴하고 퇴직하고 좀 헷갈립니다. 네네, 맞아요. 퇴직 이후의 삶이 새로운 출발점이다. 여기서 끝이 아니고 새로 출발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새로 출발할 때 큰 하얀 도화지에다가 나의 삶을 어떻게 그려나가지? 아까 이제 뭐
그 컬러풀하게 네, 천연색처럼. 천연색으로 이제 그려나갈 생각을 하면서 스케치를 해보고 음. 거기다가 뭐 여기다는 빨간색도 그려보고 파란색도 그려보면서 이렇게 그림 그려나가는 것이 네. 퇴직 이후의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 오늘 남편이 퇴직했다의 저자이신 네. 박경옥 선생님 모시고 퇴직 생활에 대해서 네. 뭐 아내의 입장 네. 들어봤고요. 저는 네. 또 남편의 입장을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네. 결국은 뭐 아내 입장이나 남편의 입장이나 네. 뭐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예. 어떻게 이제 처음에는 좀 어렵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아 이런 세상이 있구나 놀라운 세상이 펼쳐질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서로 협력해서 또 나가면 그렇게 어렵지만 않다고 저는 음.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퇴직을 하고 나면 얼마나 이제 상실감을 느끼는지 아내가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네. 또 한편으로는 그 아내의 왕국인 거기에 남편이 이제 그 조화를 이루면서 살 수 있도록 네. 가사 일에도 좀 협력할 수 있으면 협력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선생님이 잘하고 계신다는데요? 저는 이제 아내의 서슬프런 눈칫밥을 안 먹으려고 네. 가끔 청소도 해주고, 아. 그다음에 뭐 때 되면은 끼니도 제가 이제 차려 먹기도 하고, 간단한 것들은 제가 도움을 주려고 하죠. 근데 그렇게 하면서 부부가 백년해로 할 수 있으면은 뭐 그것만큼 좋은 것은 따로 없을 것 또 같아요. 같이 네. 따로 하면서 집에 오면 같이 하는 시간 좋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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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할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우 저도 선생님 불러줘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봐요. 네. 춘재 TV 좋아요.